지난 주말 미 증시는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한 반면 유럽 증시는 미 고용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달러화는 유로존 일본과는 달리 미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과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진정 기대 등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다소 개선됐으나 방향성에 혼조를 보인 한 주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5주 만에 순매수를 보였고 채권 보유 잔액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봅니다. 네, 이번 주는 주요 정치 이벤트가 두 건이 있죠. 내일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목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리는 중국의 전국 공산당 대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나라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은 미국은 대선 이후에는 모멘텀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백악관과 그리고 의회에서의 마찰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는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거 42대부터 44대 대통령 선거 직후에 주식시장이 약세를 경험한 점도 바로 이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지금이 경기 바닥이라는 인식도 있고, 또 중국은 정권 교체가 되면은 정치가 더욱더 투명하게 되면서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정치 정책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오히려 모멘텀이 조금씩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수준의 경기와 주식시장의 판단은 미국 같은 경우 제대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지는 못합니다. 미국의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는 주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데, 과거 200년 동안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매년 6.6% 상승을 했고, 또 평균적인 PER은 15배 정도 수준이라고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반면에 뉴욕대 스펜스 교수는 좀 비관적인 전망을 펴고 있는데, 미국의 재정 절벽이 설사 해결이 된다 손 치더라도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1.3%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가가 보통 2% 정도로 예측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채 디버리징을 통해서 소비를 더욱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정부도 긴축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내년도에 좋지 않게 보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유럽은 그리스, 스페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는 못한 상태로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 12월 1일부터 배드뱅크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시중은행이 갖고 있던 부실 자산을 배드뱅크로 흡수함으로 인해서 시중은행의 어떤 건전성을 확보해서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은행의 어떤 여유를 좀 갖고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럽 중앙은행이 야심차게 만들었던 무제한 채권 매입 조치가 스페인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적어도 약 한 달 정도는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스페인의 불투명성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그리스 문제는 논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그리스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2014년으로 되어 있는 긴축 시한을 2년을 더 연장한 2016년까지 연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자금을 대준 트로이카 입장에서는 이미 구제금융을 해줄 당시의 조건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새로운 조건을 그리스가 제시한다면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스는 그리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135억 유로의 긴축을 또 내년 예산을 짜서 의회에 올려놓고 있고, 의회는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당초 두 차례의 구제 금융을 통해서 트로이카가 그리스와 약속을 했었던 약 100개가 넘는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 한 60%만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고, 20%는 현재 진행 중인 면, 그리고 나머지 20%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월말에 있었던 전화를 통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11월 12일이 있을
11월 12일부터 13일 이틀 동안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 주에도 그리스나 스페인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못했다는 이런 점을 안고 시장은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좀 좋은 면을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지난주에요. 20개 대도시를 이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케이스 실러 지수가 2년 내 최대 증가인 2% 상승을 했고, 또 이 케이스 실러 지수는 3개월째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9월 소비 지출 역시 7개월 만에 최고로 올라섰다는 점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는 면을 여러 곳에서 증거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또 10월 제조업의 ISM 제조 관련 지수들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51.7을 기록했는데 두 달째 50 이상을 보이면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경기도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조금씩 좀 나아지는 이런 측면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10월에 미 고용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17만 100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7.9%로 지난달보다 7.8%보다 약 조금은 좀 올랐습니다만은 그래도 8% 아래를 두 달째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주는 미국과 중국의 정권 교체 이벤트로 코스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은 대선 이후에 모멘텀이 오히려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중국의 정권 교체는 모멘텀이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국 공산당 대회 이후 여러 가지 점진적 개선들이 가능하고, 또 3분기 경제 성장률이 7.4%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현대기아차의 미국에서의 대규모 보상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보상이 도요타와는 달리 좀 발빠르게 진행함으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좀 덜 받겠습니다만은 사안 자체가 미국에서 벌어졌다는 점이고, 또 미국은 도덕적인 면에서 상당히 싫어하는데 어떤 연비를 속였다는 이런 도덕성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경우에는 사태가 좀 진전되고 오히려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 현대기아차가 하루빨리 또 이것을 딛고 또 악재를 딛고 돌아서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스페인 구제금융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 전망 둔화 등으로 위험자산 강세 지속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책 이벤트와 경제 지표 등에 따라 제한적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 135억 유로 긴축안에 대한 의회 승인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두원 상무는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는 미 대선과 중국의 전국 공산당 대회, 유로존의 PMI를 이번 주 주요 관심 이벤트라 지적했습니다. NSB통신 김연아입니다.